자, 오늘 보니까요, 이재명이 G7을 위해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에도 중요하겠지만, 그 만남 이후 어떤 걸 하냐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이 이 G7에 가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답변? 바로 중국과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실제 보도가 나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G7에 가서 7, 8개 국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대중 압박 동참 요구받을 수도를 합니다. 왜냐? G7의 주제가 이거예요. 중국 견제. 관세와 관련된 중국 견제입니다. 즉 중국한테 쓴소리 내는 게 바로 G7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그동안 쎄쎄를 했던 이재명이 과연 이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 그걸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떠나는 그날까지도 이재명 정권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견제 동참 묻자 G7과 가치를 공유하시겠대요. 참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죠. 두루뭉실하게. 그러면 G7을 간데 G7 가치를 공유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이후에 뭘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 우리가 우려하는 건요, 중국 쎄쎄 미국 땡큐 없어요. 절대 그런 외교는 없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메시지는 이미 미국에서 여러 차례 줬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돼서 중국 나왔죠. 공산 나왔죠.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이재명이 어떤 스탠스를 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사안을 왜 유심히 보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이 미국과 잘 지낼 수가 있는지,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 협상을 잘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이 방정식이 더 복잡해졌어요. 안 그래도 이 방정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했는데 이제는요, 거의 풀 수 있을까는 의문이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G7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관세와 관련된 문제점만 부각이 됐다면 이제는요, 중동 관련된 문제점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수십 곳 등을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란의 군 수뇌부 투톱이 사망을 했어요. 심지어는 핵 전문가들도 같이 사망을 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니까 뭐였죠? 이란이 17시간 만에 이스라엘에다가 무려 100발이 넘게 미사일을 보복을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동 국가들끼리 싸우는 건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곳도 아니라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한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이건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돈벌이 수단에다가 공격을 가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세계 최대 가스전이에요. 이러니까 지금요, 많은 전문가들, 많은 매체에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건요, 선을 넘은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대 가스전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친구 여러분들? 그 가스를 이란이 다른 나라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공격을 받으면 이란이 수출을 못하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단순히 이란이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스를 수입했던 나라들이 수입원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예요. 우리는요, 1분 1초도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와 관련돼서 지금 저러한 전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문제겠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전쟁 양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나오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석유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에너지라고요. 이스라엘 이란 확전 우려 속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호르무즈 해협이 뭐라고요? 세계적 산유국의 석유 운송로라고요. 여기에 무려 30%가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란이 맘먹으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요. 아직 이란이 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전 양상 때문만이라도 지금 벌써 국제유가가 7%가 폭등이 됐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게 틀어 막혔을 때는요. 얼마나 오를까요? 아마 어떻게 오를지 아무도 상상을 못할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 알고 있었어. 두 번째, 이란 반격하면 나 이스라엘 도와줄 거야.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돼서 내가 개입하겠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좀?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시설만 공격을 했으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요. 어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러한 스탠스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했습니다. 이 말은 이란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미국도 수입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 에너지원이 있어야지 나라가 굴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이 수출이 막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과거와 달리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며 이란을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항상 이란이 이래왔어요. 우리 막는다. 호르무즈 막는다. 라고 미국이 으름증을 놨습니다. 실제 이란은요. 가장 대표적인 반미국자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미국이 항상 이란을 향해 뭔가를 제재할 때마다 이란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 막는다. 호르무즈 막는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왜냐? 에너지 수입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멈출 수도 있어요. 이래서 미국이 이와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선을 넘은 국가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당연히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을 공격했을 때도, 가스전을 공격했을 때도 누구? 이스라엘 편을 완전히 들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르잖아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죠. 더 이상 미국이 석유전쟁에 무섭지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셰일 혁명 때문에. 왜냐? 자급자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셰일 혁명 때문에 석유 나오고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실제 수출까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러니까 어떻죠? 이와 관련돼서 미국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과거에는 이란의 가스, 석유 이와 관련돼서 틀어막히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는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니까요. 어떻습니까? 틀어막아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죠? 자기 걸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왜냐? 안 나오니까 한쪽에서. 네? 이란 쪽에서 나와야 되고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란 쪽에 틀어막으면 미국이 어떻습니까? 더 비싼 가격에 자기들의 가스와 석유를 팔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지금 이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흐름을 읽어야 돼요. 지금요. 이게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떤 흐름에 가고 있고 왜 트럼프와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읽고 이와 관련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또 하나의 해석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요. 잘 보십시오. 자, 바로 이란이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가는 곳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최근에는요, 미국에 걸려버렸습니다. 뭐가? 또다시 원산지 가리하다가 이란산 원유 라벨 가리하다 들켜버린 거예요. 원래는 제재 속에서 못합니다. 근데 뭐하죠? 이걸 지금요 또다시 원산지 가리해가지고 걸려버린 거예요. 자, 실제 통계를 보여드리면요,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1위에요 1위. 네, 유럽 전체 국가를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은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어디로부터? 이란으로부터. 그러면 이런 지금 확전 속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타격이 입을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국에는요 석유 안 나와요. 중국에는요 자급자족 에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국제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문제 있고, 이란 문제 있고, 미국의 스탠스 이렇고,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벌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 가장 강조드리지만요, 이 확전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장 원유 수입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비싼 가격에 사와도 문제겠지만 이 비싼 가격을 얻고도 못 사오는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미 우리는요 어느 정도 만들어낸 기반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한미동맹이에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왜 지금 이 석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들이 나와요. 석유, 가스고 다 나옵니다. 수출까지 할 정도로 되게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엄청 샀어요. 네, 지난해 미 원유 가스 수입 역대 최대입니다, 여러분들. 뭘 앞두고?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0.1, 0.2였는데 작년까지 16.2, 12.9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그게 작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원은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에너지원이라 그러면 중동 국가로부터 갖고 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갖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율이 점점점 올라가서 작년 안에 역대 최대를 찍은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떤 스탠스를 써야 될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셋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관세 경제입니다. 에너지는 생존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1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 굴러가요? 안 굴러갑니다, 여러분들. 관세는요 경제지만 에너지는 생존이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권 하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미중 패권 경쟁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반세기 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노선 정해야죠. 노선 정해야죠, 여러분들. 누가 더 지금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 무기가 누가 더 센지 우리가 확실히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무기 확실한지가 보여요. 이게 일개 유튜버인 저도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안 보이겠냐고요. 이걸 모르겠냐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이 양다리를 계속 걸쳐야 되냐, 쎄쎄를 해야 되냐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항상 말하죠. 실용 외교하겠다면서요. 항상 말하죠. 국익을 중심으로 두겠다면서요.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뭐가 진짜 실용 외교인지, 뭐가 진짜 균형 외교인지 여러 차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외교에는요 양다리 없다고요. 중국 쎄쎄, 미국 땡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외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못하니깐요. 할 수가 없으니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점점 더 방정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정식이. 안 그래도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도 골머리가 터져 죽겠는데
이걸 해결이 나냐 안 나냐 그와 관련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제는 중동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존이 걸린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그 에너지원 관련돼서 미국에 최대 수입을 하고 있고 우린 이미 그 활로를 어느 정도 뚫어놨다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걸 더 요구를 해야죠. 어떤 걸 통해? 미국이 원하는 걸 통해서. 미국을 뭐 원하는입니까?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중국 견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완전히 편 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 쓴소리 낼 때마다 함께 내주고 견제하면 딱 함께 견제 내주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줘. 우리 석유 좀 줘. 가스 좀 줘. 우리 조선업 1500조 가져갈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가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한미동맹이 기반 아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졌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셋시하는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형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국익과 외교라는 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국익이 있을 때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보셨죠? 어떤 게 더 국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패권 경쟁 속에 이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자, 과연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 G7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모습이 나오고 과연 어떤 결과물을 들고 올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과연 그게 알맹이가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좌파 언론들이네 껍데기만 씌울지 잘 봐야죠. 우리는 뭐겠습니까? 껍데기 안 볼 겁니다. 우린 무조건 알맹이만 볼 거예요. 그 알맹이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리고 민주당 좌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윤석열 대통령 외교안보 성과보다 더 알맹이 있을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비교 분석 아주 그냥 뚫어지게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친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